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제 중화권 증시 전략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네. 일단은 저희 앞서 이슈에서도 좀 체크를 해봤어요. 태양광주 정말 반짝반짝 잘 올라오다가 어제 시장 보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하지? 약간 궁금증이 조금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전망이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잘 그러니까요. 올랐고 네. 사실 저도 자괴감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중국 시장 다시 네. 한번 이렇게 힘든 시장이구나 한번 저희가 음. 실감을 했고요. 제가 왜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홍콩 자산운용사로 옮겼을까 뭐 후회도 들고 거기까지 가셨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아하, 3년 참. 전에. 네. 자, 우선 찌라시에 나온 소식이라고 저는 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네. 우선 본토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죠. 이때 2, 3위 아니 하위 업체들이 태양광 장비 공급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할인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진행 중이던 전체 가격 회복 흐름 이게 중단된 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제 소형 실리콘 웨이퍼 업체들이 가격 약화를 통해서 이제 수요가 작아지니까 가격을 하락시켜가지고 더 네. 많이 판매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나온 게 배터리 업체들이 또 수요 같은 거를 줄이면서 거기에 가격 상한선을 조절하겠다. 뭐 이런 뉴스 나오긴 했었어요. 또 다른 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장 플랫폼 간에서 서로 이제 공급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확산시키지 않게 네. 만들고 있는데 그걸 또 폐지하겠다는 소문. 음. 그래서 그 두 가지 소문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산업업체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매도 세력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건 나갈 것이다라고 미뤄졌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 중요한데 근데 사실 공매도라는 게 네. 제가 또 그쪽이 또 전문 분야니까 본토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루머라고 진위 여부 같은 경우엔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태양광 굉장히 밀었었는데 구조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센티먼트가 굉장히 많이 송산된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네. 매수 기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뉴스들의 진위 여부 확인한 다음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그거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바로 내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은 저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는 또 지금 연말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중화권 시장에서도 이런 가치주들, 보험이나 은행 이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죠. 전통적인 섹터로 순환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 같은 현상은 미국 증시에도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기술주들이 빠져주면서 전통 금융 섹터, 뭐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들이 올라가지고 웰스파고도 좀 올라가는데 우선 홍콩 증시는 어제 강세를 보이긴 했어요. 이 장중에 뭐 27,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가치주 쪽으로 전통적 쪽으로 움직이는데 은행하고 석유 생산 업체가 상대적으로 견인해주면서 지수를 올려줬고요. 연말을 앞두고 이런 섹터 로테이션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부재 네.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 테크 기업들 오늘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 실적 발표들이 굉장히 양호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는 테크 지금까지 성장했던 반도체 아니면 제약업체들 이런 업체들 약간의 조정은 횡보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테크는 저는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거기에 소비 섹터라든가 아니면 전통 금융을 아우르고 있는 다른 지수들을 포함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A50 지수 맞아요. 그리고 네. CSI 300 지수도 전반적으로 한번 포트에 포함시켜서 방어적으로 연말까지 구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A50 지수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포트폴리오에 방패를 추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SI 300 지수도 저희는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편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는 뭐 12월 FOMC를 두고 금리 인하할 거냐 말 거냐 연준 안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이런 이야기를 잠시 좀 체크를 하긴 했는데 시장은 그래도 어쨌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홍콩 부동산주가 조금 반응을 했다고요? 그래서 홍콩 부동산주가 이례적으로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상승이 좀 폭이 컸어요. 그래서 뭐 SHK, 신흥카이 프로퍼티라든가 리츠라든가 이런 쪽이 5.4%, 4.6%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우선은 금리 인하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하면 홍콩 달러는 패그제를 유지하잖아요. 그쵸.
25에서 7.8로 연동이 돼 있으니까 바로 금리 인하, 거기 있는 HSBC 은행이라든가 스탠다드 차터드가 바로 인하를 하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 은행들은 좀 늦게 하는데 그래서 그게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홍콩 부동산주 반등한 것들 본토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런 건 아직 보이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콩 부동산 지금 너무나 비싼 상태에서 네.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 아니면 지역이 홍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도 비슷하죠. 특히 네, 광동 그쵸. 지역에서는 네. 광동어를 쓰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교육질이 높아요. 왜냐하면 국제학교들 많아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뭐 제주도도 될 수 있고 호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홍콩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 물론 홍콩에 국내에 사시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지만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치솟아 보니까. 근데 본토 쪽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뭐 그쪽에 자산이 활성화돼 있다 아니면 여유가 있어진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건 좀 여담인데 홍콩 부동산 가격 진짜 좀 어마어마하죠? 너무 비싸죠. 그래가지고 네. 저는 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불행이긴 한데 아, 참 렌트비도 아쉽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네. 우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상상이 잘 안 가요. 700만 원 정도 월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잘 번다 하는 네.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쟤는 진짜 잘 나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높아지긴 하죠. 아, 홍콩 못 가겠네요. 아, 가려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닙니다. 좀 뭐. 자, 이번엔 저희가 지금 대표 기술주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우선은 알리바바 좀 간밤에 내림세, 샤오미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할 때쯤에 저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네. 그때부터 좀 약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지금 조금 고개를 들까 말까 하는 네. 것 같아요. 이런 지금 T10, 빅테크들의 방향성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우선 소비랑 또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소비 쪽이 약간 좋아지기 있잖아요. 근데 샤오미가 워낙에 그 저가 상품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매도 압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주가가 눌려 있었죠. 그쵸. 한 달 정도. 완전히 눌려 있었죠. 근데 한 열흘 전부터 매수들이 들어오면서 주로 어디서 들어왔냐면 본토 투자자들이 남양 방향으로 샤오미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네. 11일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조금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남양 본토에서 아니 홍콩에 상장된 종목 중에 본토 사람이 산 샤오미가 가장 순매수가 많았고요. 네. 금액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2억 4천만 달러 그리고 11일 연속 순매수. 그래서 제 생각엔 샤오미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 보고 있고 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 알리바바 있죠. 네. 알리바바 오늘 아침에 이제 UBS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알리바바에 대해서만 하락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좋긴 하지만 50일 이동 평균 속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고 이거는 알리바바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신호라고 그렇네요. 거기서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롱 포지션 중에 이제 저희가 크라우디드 롱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산 종목들 그게 알리바바였는데 그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제 생각에는 향후 가격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공매도 가격이 살짝 높아지고 있어요. 워낙 알리바바는 시장에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도 가격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공급 수요 거기가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공급이 이렇게 많은 종목인데도 대차 수량이 조금 있는 거를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가격 하락이나 이런 압박들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UBA에서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주가가 부정적으로 전환돼 가지고 거래량은 있지만 향후 그 상승할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종목 분석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리바바는 지금 조금 압박이 나올 수 있다. 조심스러운 전망. 반면 샤오미는 본토 자금의 유입이 강하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투자 시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가 좀 바닥을 찍고 좀 확실히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그렇죠. 네. 기대를 해보고 싶은 포인트이긴 하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